환절기나 겨울철에 추천하는 최고의 공간 향수 USDA 오가닉 브리딩 스페이스 스프레이를 소개합니다. 오가닉 브리딩 스페이스 스프레이는 깊은 숲속을 연상시키는 시원하고 상쾌한 향으로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6가지의 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함유했습니다.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99.9% 항균 효과가 있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130ml, 430ml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3+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가격은 75,000원입니다. 4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가격은 135,000원이에요. 사은품으로 오가닉 브리딩 이지밤 15g 정품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로마더 오가닉 브리딩 스페이스 스프레이로 건강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6시 30분이 되어버렸는데, 이 매블쇼 특집 방송을 하다가, 어찌 보면 방송 사고 비슷한 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저하고 이현주 씨하고 둘이 이제 메인 스피커를 하고, 이제 최진봉 교수하고 이제 오윤혜 씨가 도와주는 방송 했는데, 이현주 씨가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게 돼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되는 거고, 저는 소영길 신당, 최대입 신당을 돕고 있고, 상황 따라서 저는 비례 출마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논객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 정당의 정당을 안고 나오자. 그래서 이현주 씨는 민주당을 안고 나왔고, 저는 소영길 신당을 안고 나왔고,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이제 대표로 나왔고, 김준우, 녹색정당 대표 이렇게 해서 방송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 바깥을 했어요. 근데 이현주 씨가 지금 이 공천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이 매부실롱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잘하면 200만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심한다는 게 말을 안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이제 찍히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이 진행돼가지고 매블쇼에서 다시 하자. 내일 다시 생방으로 다시 하자. 내일 오후 2시에는 오늘 녹화한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일은 실방으로 합니다. 예, 내일 오후 2시에 실방으로 합니다. 아마 내가 지금까지 매블쇼 참여한 게 1년 넘었는데 수요 난장판을 내가 실방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최욱 MC한테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내 매물쇼에서 평가에서는 이현주 씨가 좀 너무 몸을 살았다고 봤던지 아니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자르고 들어갔을 텐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공천 확정이 안 된 사람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을 제가 너무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현주 씨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짜루 가서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미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일은 매블쇼 실방을 다시 한다. 다시 해서 내일은 전현희 이제 이 임종석 날리고 이제 공천 확정된 전현희 씨가 나온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매블쇼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흐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거의 90% 이상 이 비판 방향이나 논지가 같은 사람이고 녹색정당 김진우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제도권 정책 한 발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할 거다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현희 의원도 이제 공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방송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100석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독립농객이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이제 벤처당, 뭐 소영길 신당, 최대신당도 벤처당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저 녹색당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실 이제 민주당 사람들과 이 방송하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긴 합니다. 뭐 내가 딱 볼 때 이거 딱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방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이 공천 걸려 있는데. 자, 이거 미리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엄경영 씨 시대정신연구소장이고요. 유승찬 스토리 단net 대표인데 이 사람이 엄경영 씨가 이 정치 컨설팅 예측에도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이 직업 자체가. 그 지명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예측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저하고는 지금 태블릿 PC 문제로 아주 안 좋아졌지만은 민기에게 박성민이라든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경영 씨가 예측했다 그러면은 새겨드릴만 한 거고 유승찬 씨는 저는 이 정치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많이 접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엄경영 씨가 예측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총론적으로 얼마냐 지역 판세 예측이 민주당 104석, 국민의힘 149석이다. 오늘 최병천이 지금 민주당 120석 절단다. 이건 뭐냐? 비례까지 합쳤을 때, 그 어용 위성정당과 합쳤을 때 120석도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100석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이 현실 근사치로 지금 예측을 한 거죠. 엄경영 씨가. 서울하고 경기가 그나마 이게 지금 나온 건데, 민주당이. 저는 이거 엎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서울 경기 엎어질 거라고 봅니다. 인천도 뒤지는 걸로 나오고, 부산은 0, 한마디로 18대 0, 대구 12대 0 맞는 거고, 광주 8대 0, 2대 0 이런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조국 신당하고 소영길 신당이에요. 조국 신당은 주로 비례를 잡아먹을 거고, 소영길 신당은 주로 아마 호남인데, 여기 지금 광주하고 이걸 다 먹는 걸로 나왔잖아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을. 이거 절반 이상 소영길 신당한테 뺏길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거의 한 60석 이하, 50석 가까이 저는 몰락할 거라고 봐요. 자, 이 사람이 엄경영 씨가 이제 예측한 사례를 보면은 근데 여기 나오지만은 총선까지 많이 남은 시점이니까 지금 이제 내일 선거 치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아직 40일 남았는데 이 40일 동안 저는 이재명 쪽은 삽질은 다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여당도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폭탄의 크기가 이재명 쪽에 훨씬 큰 걸 이고 있어서 이재명 쪽은 50석도 어렵다. 저는 50석도. 엄경영 얘기하는 거 봅시다. 국민의힘 149석, 민주당 104건 유리할 거 전망하는데 선거 구도다.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치를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렸죠. 윤석열이가 뒤로 숨으면서 이재명이 끝까지 윤석열을 추격해서 공격을 못하고 빌빌 도망다녔기 때문에 반대로 한동훈은 매일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도망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려면은 이재명이 그냥 악을 쓰고 윤석열한테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이 쫄보가 그럴 리가 없지. 이 겁먹은 쫄보가. 한동훈이가 공격한 거 받아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죽이는 구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완전히 윤석열이 사라졌잖아요. 마치 윤석열이는 지금 상황처럼 살아있는 거야. 윤석열 안 까잖아. 이재명 쪽에서 안 까잖아. 아예. 입도 못 열잖아. 이 쫄보가.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이기는데 박근혜 대통령인데 당대표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 김자도 거론한 적 없어. 안철수하고 문재인이가. 그냥 박근혜를 친다고. 지금 비교를 해놓은 말이야. 이재명하고 그 당시에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한 거는. 이재명은 입에서 윤자가 나오질 않아요. 겁을 먹어서. 심지어 한동훈의 한자도 못 나와. 무서워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자, 윤석열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고 김건희 이슈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동훈이 부상하면서 여권의 숫자 윤석열에서 한동훈 옮겨간 측면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전히 윤석열이 이 구심점인데 얘네들의 연출을 이재명이 쫄보가 못 깨버린 거지. 무서워서. 이거 깨야 되는 건데.
우리 같았으면, 예를 들면 소명기 신당 같았으면은 한동훈이한테는 이 타브리 푸시 폭탄을 확 던져버린 다음에 끝장을 내버리고 그냥 윤석열 물고 늘어졌죠. 뭐 양평부터 그냥 뭐 모든 거 다 끌고 와서 윤석열 물고 늘어졌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쪽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용기도 없다. 근데 뭘 이재명 만세야, 이 개돼지들아. 50석이지, 너희는 50석이지, 그러니까. 자, 이번 총선 구도는 이재명 심판으로, 이제 오늘 상황 보세요. 완전히 이재명 심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한동훈의 지지도가요, 뭐 40%, 그리고 뭐 부정평가도 한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재명이는 긍정평가가 뭐 26%고 부정평가가 60몇 %예요. 난 역대 야당 지도자 이런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인간도 아마 이재명이 최초일 겁니다. 근데 부정평가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인간을 지지한다는 그게 개돼지지. 윤석열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저건 더 황당해진다고, 저거는. 이재명이라는 대못을 못 뽑은 윤석열은 못 제거해. 그 상황까지 온 거야, 지금 이거. 당연히 이재명 심판 선거지. 유권자 비중이 변하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1.5%. 유권자 비중과 투표자 비중 사이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3%인데 투표자 비중은 40.3%. 즉 60대 이상이 투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원래 인구수는 30%밖에 안 되는데 투표자끼리만 따지면 40%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이하보다 높다는 얘기죠. 이게 이 보수의 무시무시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같이 약점이 많은 인간은 보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60대 이상의 시멘트 돌격 노인표를 쥐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수가 나면 안 돼요. 이 선거에서는 보수 이기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30 경우 31.5% 유권자 비중인데 실제 투표자가 22%밖에 예상이 안 되는데 2030 중에 이재명이가 잡고 있습니까? 원래는 윤석열에 갔다가 이탈했는데 이 2030이 지금 정의당의 그 김종대 박사 얘기도 2030이 이재명 지지 않는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2030이. 그럼 60대 이상도 지지 안 해. 2030도 지지 안 해. 누가 지지합니까, 이재명? 미친 개돼지들밖에 없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재명 지지구도에서 딱 호남만 빼버리잖아요. 미친 개돼지 말고 없어요. 왜냐하면 레프트가 조국한테 빠지잖아. 걔들은 다 빠져. 레프트가 빠져. 호남이 빠져. 미친 개돼지하고 어용 관심배 빼고 누가 이재명 지지합니까? 지지도가 없어. 이게 이대로 가잖아요? 이게 50석이 안 되는 수 생겨. 50석이 안 되는 수도. 지지자가 없다니까, 이거 여기.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차이가 없어요. 핵심 지지 기반층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런 근본 유권자 구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자,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비슷한데, 저는 더 좀 간단한 예측을 하면요. 180대 100으로 깨져버린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체가 8%인데, 오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11% 차, 12% 차, 뭐, 10% 차, 8% 차, 물론 1% 차도 있어. 근데 1% 차부터 거의 한 12% 차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 7, 8% 차이 나는 거야, 국힘당하고 민주당이랑.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80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지율 가지고. 근데 그게 오늘까지 상황이지 40일 동안 이제 이재명 쪽이 삽질할 것들이 널리고 널렸다니까. 오늘만 해도 오늘만 해도 완전히 그냥 개차만 됐죠. 이재명의 본인 가족 안 벗나 사태 난장판된 민주주의 이거 다 드러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공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김대중이나 박근혜 정도가 당대표였는데 이런 꼴 나진 않죠. 물론 김대중이나 박근혜는 이런 정도로 허접하게 일처리 하지도 않아. 근데 이런 사고가 터져도 함부로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한테 막 덤빌 수 있냐? 이재명 자체의 무능 때문이에요. 정치인에서의 능력이라는 거는 내 지역구에 이재명 사진 걸고 있으면 지가 당선이 보장돼야 되는데 어디서 보장됩니까? 지역구에 이재명 사진을 걸어서 어디서 지역구에 보장돼?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김대중 사진 걸면 보장이 됐던 거고 TK에서 박근혜 사진 걸면 보장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 파워로 돌파한다고 이 길을.
이 인간 어디다 살인 걸면 돌파가 됩니까? 이 안동이라면 안동에 이재명 살인 걸고 당선될 수 있어요? 당선이 뭐야? 선거동단 내지. 호남? 지금 호남에 지 졸개들 무진장 박아놨나 본데 그거 한 놈 한 놈 이제 쓰러질 겁니다. 한 놈 한 놈 쓰러질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요. 이재명이 지가 졸개로 박은 애들이 이재명 살인 다 뗄 겁니다. 아마. 정말 다 뗄 거야. 소형계 신당에서 호남을 안철수처럼 100% 먹으려고 덤빌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인성 가진 자가 측근이 어디 있어요? 측근이 있기는 다 배신이지. 호남에서 이재명을 찍었다 그래도요 적당히 괜찮은 분 있으면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교 신당에서는 굳이 호남은 다 섞어내려고 이재명 애들하고 충돌할 필요 없이 각자 먹을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은 표 얻을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 27명 의원이 발언했는데 육선 박병석 이거 아마 정계은퇴했겠죠. 이분 다른 길로 가라. 오영환 정계은퇴했죠. 초선인데 이대로 정상적인 선거 불가능. 또 나가서 시스템 공천 이야기하는 이재명 쪽 애들은 떠들어도 시스템 공천 떠드는 농객들은 입 다 막아버려야 돼. 지금 시스템 공천입니까? 아니 이번에 임종석 날린 게 시스템 공천이야? 안기령이 갖다 꽂은 게 시스템 공천이야? 임세은 날린 게 시스템 공천이야? 시스템 하나도 돌리지 않으면서 입만 시스템이야 시스템. 저기서 한동훈 쪽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말을 꺼내지 마 양아치들아. 공천 심사를 정말 관리하는 조정식, 김병기 나가 너희들. 이거 나가 얘들 지금 60석, 50석으로 살리려면 셋 다 나가야 돼요. 이재명, 조정식, 김병기 셋 다 안 나가면 이건 50석 이하로 추락이에요. 50석은 뭐냐? 자기 개인기로 이재명한테 잘 보인 게 아니라 자기들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도 50석 살아남는 거고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 특히 이재명 팔고 다니는 놈일수록 더 많이 죽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만뒀죠. 정필모 의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문제가 된 업체 이재명 쪽 업체예요. 이게 허위보고로 나도 속았다.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시스템이야? 선거관리위원장도 모르게 이재명 쪽 여론조사 업체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업체를 돌려서 문학진한테 당신 나가라고. 그럼 문학진이 야 내 조사에서 내가 1등인데 네 조사 그거 뭐냐 누구 거냐 말을 못해 도망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은 형사처벌감이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홍영표 공천과 혁신을 하다 보면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는데 당대표는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고 본인 손만 표본 벗기다. 원래 그런 인간이야. 홍 의원은 그간 제기된 각종 공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결국 홍영표 등등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결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합법적으로 민주당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대장동 때 이낙연이 던져가지고 이재명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살벌한 상황 벌어져. 그거보다. 그거야 이낙연이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작된 조사, 조작된 그 여론조사 등등에. 그럼 당연히 이걸 갖고 싹 써서 윤석열 한동훈 주겠지. 그럼 윤석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죽지 않을 만큼만 패겠죠. 죽지 않을 만큼만. 왜? 얘 죽으면 큰일 나니까. 얘 데리고 계속 영구집권 해야 되는데 서른 의원은 탈당 가능성이 한 게 아니라 탈당했습니다. 왜? 이미 현역평가 하위 20% 왔기 때문에 이건 경선 하나마나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경선에 붙은 사람들이 경선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요. 경선 자체도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제대해달라 홍익표의 주문이 있었고 홍영표는 기다리가 맞나?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뭐냐? 윤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가 아닌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 이대근 씨는 이제 언론인인데 경향신문에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를 살린 사람이죠. 한겨레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경향이 반 죽어 있는데 경향이 그래도 한겨레와는 다른 당파성이 좀 엷은 진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대근 씨예요. 이대근 씨는 언론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제 우석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원래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이고 이제 뭐 사퇴하라. 이 칼럼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다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찬양하는 개쓰레기 유튜버들 이거 한번 이걸 반박을 해봐. 이걸 반박을 해봐. 이거 반박을 해봐.
내가 참 이거 그냥 직접 읽으세요. 원래 이대근 씨 문장이 이 단문으로 읽기 제일 쉬운 문장들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문장이 장문이 돼가지고 지금 제 책 이 교정교란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유튜브를 많이 하면 문장이 길어져. 글을 많이 쓰면 문장이 짧아지거든요. 이분 참 짧게 잘 쓰는 사람이죠. 당 파괴가 왜, 잘 보세요. 당 파괴가 이재명의 선거 전략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 전략은 당을 때려 부수겠다. 윤석열을 부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때려 부수겠다다. 왜?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당 밖에서는 한동훈이, 당 안에서는 이재명이 합작으로 당 안팎을 쪼아드는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재명은 한동훈과 손잡고 민주당을 죽이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이 모든 무리수는 총선 패배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얘기한 적 있죠. 김무성이, 홍준표, 이재명이, 이 자들은 의도적으로 총선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들이 사익을 위해서. 근데 이대근 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잠정적 당권 대권 주자가 제거되는 것만 보일 것이다. 그의 공천은 미리 보는 차기 당권 투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이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송영길 신당하고 조국 신당을 내친 거 보면 볼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저는 라이벌 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박살내면서 계속 윤석열에게 콜을 보내는 거야. 나 잘하죠? 나 열심히 잘하죠? 참 잘했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저 감옥 안 보내면 계속 이거 죽여놓을게요. 난 이런 거래를 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짓거리 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보수에. 두 개의 길. 이재명이 사퇴하고 선거하고 승리하는 길. 당권을 지키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길. 자, 이재명 만세 부르는 어용 쓰레기 개돼지 농객들에게 내가 하는, 이재명을 지키고 참패하고 끝날래? 이재명 쓰러뜨리고 선거 승리할래? 이재명에 서서 선거할 방법은 없어. 내가 직접 가서 그 인간들 얘기는 안 하는데 눈이 있지. 아, 이재명이 저거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부아첨해가지고 해먹으려던 놈들 나중에 이재명하고 다 같이 죽게 되지, 거기서 다시 튀어나와서 뭐 할 기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제 이 농객들이 그런 압박을 받게 돼 있죠. 알거든. 이거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막 공천 받으려고 아우성 칠 뿐이지, 공천 끝나면은 이재명에 모인다? 웃기는 얘기야. 공천 끝나면 이제 진짜 각자 가는 거야. 공천 끝나면 이재명한테 고소고발이 엄청 들어올 거고, 검찰이 치고 들어올 거고, 선관위가 치고 들어올 거고, 탈당한 놈 탈당하고 침 뱉고 나가고 아우성 냅니다. 공천 끝나면은. 이재명이 김대중이나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수도권 공천 받는 사람들 이재명 사진 다 뗄 거고, 호남인 사진 다 뗄 거고. 그게 그렇게 될 게 뻔해. 조금만 식견 있는 사람은 그 미친 개돼지들이나 이재명하고 우리 영원히 해먹자 그러고 있지, 실제로 이재명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위기에도 이재명을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시스템 공천 팔아먹으면 안 되지.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대표가 망가졌거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요. 애초에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자, 물건 넣었다고 체념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지금 같은 이 이대근 정도가 쓰고 있다면요, 진보에서 그래도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지. 큰일 났구나 이거. 이번 기회에 정말 진보 좌파 다 떼죽음 당하겠구나. 내가 조국 신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나 지금도 깔 거 준비했지만, 일단 레프트는 조국 신당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호남하고 온건파들은 소영길 당으로 피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행렬이 얼마나 빨리 세계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나마 윤석열 정당의 200석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싹 다 합쳐서 조국 신당 다 합쳐가지고 한 120대 180대면 천만다행이야 지금. 물론 갑자기 송영길 신당은 눈을 확 떠가지고 확 밀고 와서 정말 140대 160대면 기적이지. 지금은 거의 다 합쳐도 지금 100대 200 될까 말까라니까. 합쳐도 100대 200. 누구 때문에? 이재명과 간신배들 개돼지들 때문에. 근데 이놈들은 우리가 무덤에 파묻으면 되는데,
이놈들이 만들어 놓은 윤석열 여권 200석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일단 이놈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지. 이재명과 이재명 만세 부는 놈들이. 완전히 이거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 죽여야 되는 거고. 윤석열과 싸우더라도 제가 이 마지노선은 120대 180이거든요. 120, 180만 되면은 저하고 최대집이 둘이 보수 들어가서 그냥 백병정 펼쳐가지고 이걸로 돌려 세워서 한번 역전해 볼 수 있다. 우리 몸을 던지겠다 그러는데 200대 100이 되면 와 글쎄 나는 제가 어쨌든 비례대표 신청을 할 건데 200대 100이 됐을 때 내가 배지를 달고 있을 의미가 있을까? 그냥 거리로 나와버려야지. 이거 누구 때문에? 이재명과 개돼지들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어. 내가 너희들 용서할 수가 없어.